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매주 금요일 날이면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야, 이거 빠져도 말이죠. 너무나 빠졌어요. 참 이놈의 갤럽은 정말 믿을 수가 또 없어요.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말이죠, 무려 5%나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전주에 6%가 올라갔는데요. 6% 한 주에 올라간 거 그냥 한 주 만에 전부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33%에서 28%로 긍정평가는 떨어졌고요. 또 이 부정평가는 대신에 떨어진 거는 긍정평가가 5%나 빠졌는데 또 이 부정평가가 올라간 거는 생각보다 작네요. 59에서 61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2%가 이제 올라갔는데 한 주 만에 60%를 또 넘어섰고, 그리고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에서 말이죠. 이 긍정평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이게 1등이에요. 9%. 그 다음에 2등 요인은 국방 안보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교가 한 6% 정도. 이렇게 해서 1, 2, 3등 원인.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짚는다면은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가 12% 1등이고요.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10%. 그리고 인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게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갤럽 측에서는 왜 이렇게 여론의 지형이 급격하게 또 바뀌었느냐. 첫째로는요,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영빈관 신축하려는 계획을 하는 것처럼 집물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번에 영국 여왕, 이 조문, 이 취소와 같은 이 외교에서의 어떤 이 행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커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요, 똑같이 34%예요. 그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가 빠졌고, 민주당은 3%가 올라갔습니다. 자, 민주당이 올라가는 이유, 참 알 수가 없네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 여권을 공격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지지층을 결속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는요, 21일, 22일, 이 3일간이기 때문에 이번 영국 이 조문 외교 이 시비거리가 일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말이죠. 8월 첫째 주에 24%로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저점을 찍은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그러니까 7월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지난주에 3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긍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8%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말이죠. 지난 7월 두 번째 주에 53%로 부정평가가 제일 낮았었는데, 이제는 살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고소고발과 관련된 검찰이 수사, 동양에 대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김건희 여사 이번에 영국 조문외교와 관련해서 이 검은 모자에 망토를 쓴 거, 이것을 이제 사실과 다르게 이 언론에서 발표한 김어준과 황희도 결국은 고발이 닿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근 지금 이 서초갑 위원장이죠. 이정근 씨가 그동안에 이 사업자 이 박 씨하고 뭐 9억 원을 지금 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건 알선수재다. 이 부정한 돈이 오고 갔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압수수색하고 쭉 조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서부지검에서 결국은 방통통신위원회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요, 이 TV조선하고 채널A 그동안에 심사를 쭉 해왔는데, 재승인 할 때 이 점수를 갖다가 조작했다. 이 의혹으로 인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뭐 이 공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공기업 중에 하나가 도로공사인데요. 도로공사 사장이 자진해서 갑자기 사퇴를 표명했어요. 자, 이 배경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해드린다면, 지금 이 공수처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말이죠. 이 공수처의 연국 차장이 이제 하반기에 말이죠. 감사원에서 정기 감사를 하게 됐는데, 이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원과 관련된 공수처 고발 사건 딱 홀딩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검찰과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뉴스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이 사실 왜곡, 이 명예훼손이죠, 일종의. 이거에 관해서는요, 시민단체인 대한연대가 22일이니까 바로 어제죠. 이 김어준 씨하고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를 갔다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무슨 혐의나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국여왕 장례식에서 검은 베일이 달린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 모자와 관련해서 이 모자는 영국 로얄 패밀리들만 쓰는 건데 이런 것도 모르고 한마디로 해서 무식하게 이 모자를 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지난 20일 날 뉴스공장에서요. 모자를 쓰셨더군요. 망토가 달렸던 건데 이건 영국 로얄 장례식에만 정통이 있어요. 로얄 패밀리들의 여성들만 망토를 쓰는 건데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은 장례식에 참석한,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정상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로얄 패밀리 장례식에서는 그런 건 안 한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난 20일 날 페북을 통해서요. 김건희 여사의 망사 모자는 왕실 로얄 패밀리들만 착용하는 아이템이라는데 제클린 따라 하려고 무리수를 참 많이 두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대통령실에서 영국 왕실이 공문으로다가 영부인들은 좀 드레스 코드로 검은 모자를 착용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검은 이 망사 베일이 둘른 모자를 썼고 또 이 검은색 코트하고 검은색 정장까지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 보도와 페북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정상 부인들이 이 검은색 모자 또는 이 검은색 망토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대한연대에서는 형법 307조 제2항에 따라서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거를 그리고 명예훼손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러한 이 사실 왜곡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 이렇게 딱 이 고발장에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김어준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죠. 허위 사실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김어준 씨는 2021년도 8월 달에 작년 한 1년 전이죠. 정경심 교수가 겨우 표창장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방통위로부터 작년 12월 달에 권고라고 하는 제재를 받은 바 있고요. 황희두 이사는 이 MB 대통령과 관련해서 신천지하고 연관됐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황희두의 경우에는 그래도 김어준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 어제 22일 날 페북을 통해서 모닝베일은 왕조경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부정확한 글로 혼돈을 들여서 죄송하고 앞으로 신중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요, 김어준이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김어준이는 이제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 정도 명예훼손 사실 왜곡,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의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아주 민주당 중진 아주 유력한 중진 인사입니다. 뭐 일부 포털에 가서 검색하면 누군지 다 나와요. 제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씨인데요. 자, 이 사람의 아주 측근으로 평가를 받는 이정근 위원장이 오늘 방금 전에요.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피의자 이 소환,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이정근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골프장 인수와 관련해서 또 청탁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식약청에다가 이 사업가로부터 말이죠. 이게 박 씨하고 돈 거래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박 씨로부터 어떤 또 이 청탁을 받았느냐. 이 박 씨한테 이 식약청에 로비를 해갖고 이 마스크 업체가 신기술을 정리해서 만드는 이 마스크 이 허가를 받도록 좀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갖다가 박 씨가 마스크 업자한테 받았어요. 근데 이 마스크 업자의 부탁을 갖다가 이 박 씨가 바로 이정근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직원을 만나게, 즉
주선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또 이 문제가 말하자면 이 알선 수재 혐의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오늘 소환 조사에서 지금 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 3월 9일 날 재보궐선거가 서초 갑에서는 있었는데 이때 선거 사무실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이 법정 한도를 벗어나는 이 돈을 줬다. 이게 또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이정근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이 법에 지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요, 이 9억 원 정도 중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한 7억 3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억 3천만 원은 갚았다. 나머지 2억은 아직 갚지 못했고 이 박 씨와의 돈 관계는 이런 뇌물성 이 자금을 주고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다. 그래서 절대로 청탁과 로비는 없었다. 이게 이제 이정근 씨의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아까요, 이 마스크 이 청탁과 관련해서 1억 원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박 씨로부터 부탁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남부발전치원의 승진 청탁을 받은 의혹. 이것도 이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 업체와 관련해서는요, 이 마스크 업체가 2020년도 초에 신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그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박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박 씨가 결국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정근 의원한테 부탁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식약처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업체가 만난 거, 이거는 이정근 위원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이거 굉장히 답답하다. 왜 일방 측 의견만 보도하느냐.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오늘 검찰 출두하기 전에 언론인들에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박 씨의 경우에는요,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도 만약에 이정근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다. 그러면은 뭐 이 별 일 없이 끝나겠지만은 만약에 이 9억 원 상당의 뇌물성이 이 검찰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의혹을 갖고 있듯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그러면 이정근 위원장한테만 끝났는지, 아니면 이정근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민주당 중진 의원 측에도 이 돈의 일부가 흘러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것이 제2단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또 해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제 북부지검에서, 서울 북부지검에서 방통위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2020년도에 상반기에 말이죠, TV조선하고 채널A가 그야말로 문정권에 밑보여가지고 재승인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TV조선하고 채널A 재가를 물리려고 말이죠, 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지난달 감사원에서 집중 감사했어요. 이 감사를 해보니까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이 대검의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를 했어요.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한다는 얘기는 범죄가 있으니 수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울산 원전 사건도 바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통보를 해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나선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7일 날 이 자료 통보를 했고, 오늘 23일 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점수 조작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 이제 밝혀질 텐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 달에 이 재승인 심사를 하는데 말이죠, TV조선의 준 총점은 653.39점. 그러니까 기준점인 650점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점 심사 항목이 있는데 중점 심사 항목 중에서 방송의 공정 책임, 그 다음에 공적 책임하고 공정성 항목이 있는데 이게 기준점 점수에 모자라게 줬어요. 105점 기준인데요. 0.85점이 미달하는 104.1.5를 TV조선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미달되면 방통위는요,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어요. 최고 제재가 되는 것이죠.
당시 그래서 방통위는 TV조선의 공정성 부분이 기준점을 미달했다라는 이유로 TV조선에 대해서요,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TV조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TV조선이 토크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거 토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정부 비판하는 토크하지, 토론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조선도 그 이후로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진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감사했던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야말로 방송에 대한 이 통제라 이 얘기는요, 결국 이 헌법상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엄중한 이 법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고요. 이거 뭐 법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법의 심판도 단단하게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결국 사의를 표명했어요.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형 공공기관장이 자의로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물러났고, 지금 김진숙 사장이 두 번째로 사퇴를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는 국토부 소관이니까 이제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선 어떤 사람인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든가 이 정무적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도 끝까지 사표를 저항했을 거예요.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김현준의 경우에는 전에 국세청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직업 공무원 출신이에요. 김진숙 이 도공 사장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요, 이 기술고시를 해서 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중앙부처 기술직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김진숙 지금 도로개발공사 사장인데, 바로 직전에는요, 세종 이 행복도시건설청 청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인천 출신이고 60년생이고 인화여고, 그 다음에는 인하대 건축공학과를 거쳐서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88년도에 기술고시에 합격해서 국토부에서 공직 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 도로공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일을 쭉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사표를 냈느냐? 이유는 우선 딱 크게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 안 드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맛은 없는데 또 비싸기는 되게 비싸요. 저도 종종 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해졌지만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음식을 얘기해 드리면은, 이 왕 돈가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9,500원인데 일반 매장은 7,000원. 치즈 돈가스가 고속도로 12,500원인데 일반 매장은 6,500원. 김치찌개가 고속도로는 9,500원인데 일반 매장은 5,500원. 육개장이 고속도로는 11,000원인데 일반은 6,000원. 순두부찌개가 고속도로는 8,500원인데 일반 매장은 5,500원. 제육 덮밥은 8,800원인데 일반은 5,500원. 떡 만둣국이 고속도로는 8,000원인데 일반 매장에서는 5,500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거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음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도로공사하고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내가 뛰어가는 돈이 말이죠, 거의 절반 41%나 된다고 그래요. 41%. 어마어마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러니 그 음식값이 안 비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입점 식당들에서 매달 매출에 도로공사가 아니고요, 일반 업체입니다. 위탁업체가 식당 매출의 41%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41% 중에 절반 그거를 갖다가 누가 가져가느냐? 도공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돈가스 팔면 그 중에 4,100원은 임대료 격인 수수료로 나가는 건데, 그 수수료 중에 절반이 2,000원 정도가 도로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로공사가 이러한 수익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전국 휴게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이요. 연평균 1340억 원이 사실상의 임대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도로공사 임직원 성과금은 얼마냐? 586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1340억 중에 도로공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586억 원. 절반이 자기네 돈 잔치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 더군다나 요즘 이제 물가 인상 이거 정부가 굉장히 중시하고 물가 인상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국토부가요, 이 맛없고 비싸다, 이 휴게소 음식값 10% 좀 줄이자, 이렇게 도공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랬더니 도공이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끝까지 반대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끝까지 반대하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말이죠.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어요. 도로공사 고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다. 반드시 협파해야 할 구태다. 이런 판단에 고강도 감찰을 지시하니까 결국은 사표라고 하는 백기를 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왜 반발을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가격을 낮출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쁘면 뭐가 문제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얘기는 뭐냐? 경영평가가 잘못되면 이 성과급 주는데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평가서 받으면 바로 이런 이 성과급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달래는 거예요. 만약에 기재부에서 경영평가 받을 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토부가 책임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열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강도 감찰을 갖다가 원희룡 지사가 지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세 부르고 백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말이죠. 대형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 감사를 하라. 전수 감사를 하라. 그래서 이 경영상의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이 공공기관장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알박기 인사 그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알박기 인사면 이렇게 공공기관이 조금 전에도 국토부에서 좀 물가 좀 내리게 휴게소 밥값 좀 내려라. 근데 못 내리겠다 이렇게 버티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 중요 국정정책, 그 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과 약속인 공약사항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국면에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형 공공기관장도 그렇고요. 뭐 중소형 따질 것 없이 기본적으로는 전수 감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이 공수처에 말하자면 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이 감사원장에 대한 사건을 홀딩시킨 내용, 이 내용은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